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정말 봄 기온이 완연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15도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봄이 더 반갑습니다. 주식시장도요, 겨울이 조금은 늦게 찾아온 듯 했죠. 지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12월 달까지는 괜찮다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갑자기 막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생각해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악재 나오면서 3,000선 내주고 2,900, 2,800 이렇게 해서 막 밀려 내려가면서 상당히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요즘의 증시 분위기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고 종목별로 순환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은 지수도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반등하면서 이 지루한 박스권을 약간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 이 봄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은 이 시간에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진단쇼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참여 방법 많이들 보셨죠? 유튜브 하고요. 또 증권통, 전화 상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부장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 차례로 또 웹캠을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속속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보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저희 진단쇼를 즐기는 방법 200%가 됩니다. 남의 이렇게 진단만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또 안부 전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더 재미난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테리케임님 오셨고요. 남극곰님, 오렌지님, 준호님 이렇게 좀 꾸준히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에디스탕님, 주미영님 그 밖에 분들도 오시는 대로 인사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놓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은요, 부장 전문가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연결돼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먼저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방산주 약간은 꺾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이 평화협상 5차 회담 이제 임박한 상황인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무리된다면은 전 세계의 평화가 다시금 오는 것이니까 기분 좋은 일이지만 몇몇 종목군들은 또 희비가 엇갈릴 텐데요. 이번에 5차 회담 극적으로 좀 성사가 된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일단 이게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일단 그거를 대답하기 전에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진 게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었는데요. 이 서방 쪽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는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모조리 물러나라. 이게 탈나치화인데요. 요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었죠. 무장 해제, 거의 소총 같은 것들 보안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빼고 무장 해제를 해라라는 그런 요구도 러시아 쪽에서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 유로존에 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거 이 부분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중립국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좀 의문이 나는 그런 사안도 있어요. 자, 이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전부 다 그 푸틴의 수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서방의 제재를 다 받았었는데요. 이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첼시 구단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서방 쪽에서.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도 좀 놓고 그런 역할을 해라라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좀 중독 증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세는 예전에 그 푸틴의 정적 나발리가 지금 저기 감옥에 들어가 갖고 있는 분인데요. 겪었던 뭐 이런 중독 증세하고 비슷한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강경파 뭐 이런 쪽이 조금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이거 100% 그냥 다 타결이 잘 될 거다라고 일단 보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뭐 그 다음에는 이게 타결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 오늘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방산주의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해서 이 남의 나라를 그냥 쳐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방 쪽의 제재는 계속 좀 될 거고요. 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저 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벌써 각국이 군비에 대해서 증강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뭐 독일만 하더라도 GDP의 2%를 군비로 쓴다라는 매년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 100조 규모가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또 뭐 인도 쪽이나 그쪽 폴란드 쪽도 마찬가지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봤으니까요. 야, 이거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각국들은 군비 증강 경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 쪽으로는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타결되면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인데 이 방산주한테는 조금 해롭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원자재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뭐 지금 어제는 급락을 했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상해가 단계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유가를 100달러 이상 저 위로 뭐 최고 130달러까지 갔었죠. 그까지 끌어올린 거는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 갖고 서방 세계에서는 이쪽에서 탈출을 하려고 지금 이란 쪽도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는 뭐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 꽁꽁 묶어놨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뭐 지금 미국 쪽에서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하고 겹쳐져서 전쟁이 끝난다라면 그쵸? 뭐 이 원자재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주름살을 만들던 그 한 가지 굉장히 좀 힘들었던 피곤하게 했던 그런 요인들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자, 뭐 그래서 이 섹터별로 조금 틀리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타결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타결되는 과정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당장의 타결은 사실상은 좀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 바람대로 타결이 된다 한다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충격파가 있을
있을 거고 시장에는 긍정적이고 방산주들은 일시적으로 출렁거리겠지만은 계속해서 성장세, 이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쏙 됩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뉴스도 계속해서 좀 저희가 변화 상황이 있으면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진단 신청 들어온 부분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리베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장 약세 흐름 나타내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42,520원에 비중 22%로 사셔가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많고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약 4% 정도의 주가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4만 원 선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내리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조금 길게 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가스공사는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내용들처럼 이 도시가스 쪽 전부 다 수입은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맡아서 해서 나눠주는 뭐 그런 구조가 되죠. 자, 그래서 천연가스 도매 사업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100%다 합니다. 자, 근데 그 천연가스 들어오는 그 원가 부분도 뭐 조금 오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거를 또 바로 전가지를 못하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소형 가스,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이거를 모멘텀들 뭐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실적으로 기업 가치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뭐 실적 부분들만 한번 이렇게 살펴봐도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의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자, 올해 예상되는 연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자회사나 뭐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실제로 돈을 버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자, 별도 기준으로 봐도 1조 1천억이나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들 이런 쪽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모멘텀이 또 나중에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권 말기고 인수위원회에서 저거를 인수를 받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 관련해 갖고 모멘텀이 있죠. 지금 이 블루 수소라는 게 있고 그린 수소라는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거니까 얘기할 가치가 좀 없는 거고요. 자, 뭐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그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 천연가스가 성분이 메탄가스 성분이기 때문에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결합된 게 메탄가스인데 거기서 탄소 하나를 떼내고 수소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 추출할 때 물하고 반응을 시켜서 고온의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서 추출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CO2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CO2는 따로 포집을 하고 수소만 따로 떼내는 거, 그걸 갖고 블루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건 그린 수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린 수소로 넘어가기에는 이 설치하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이 블루 수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을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써요. 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새로운 정권도 마찬가지, 이 수소 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에서도 하에서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이 한국가스공사의 미래는 좀 밝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정권 말기에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발표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인수위원회에서도 발표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차분하게 좀 기다리신다라면 좀 굉장히 좋은 지금 본전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대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그대로 가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죠? 예, 지금 비중이 22%나 22%. 보유하고 계셔서요. 네네. 여기서 추가 매수는 비중이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곤란하고요. 비중 줄이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리베라님은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가스공사 친환경 기조 속에서 수소가 주목받으면 이에 따른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매수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그럼 이 종목 오늘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또 지나고 나서 수익으로 보답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베라님의 한국가스공사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죠.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얼마에 사셨어요? 12만 5천 원에 20%요. 바닥인 줄 알고 사셨나 봐요. 네, 근데 사고 나서 네. 계속 지금씩 떨어져서 네. 이걸 지금 두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과 혹시 종목 교체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네. 궁금하시고 언제쯤 사셨어요? 네, 산지는 한 10일 전? 10일 전 얼마 안 되셨군요. 네, 네. 잘 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진단해 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 목표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LG전자 잘 사신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들고 간다면 얼마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예, 뭐 LG전자는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그동안 되게 좀 잘하는 부분은 되게 잘했는데요. 가전이나 뭐 이런 쪽들은 굉장히 잘하고 또 그거 외에도 전장 사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육성을 하면서 잘 꾸려왔는데 뭐 그런 부분들 저 휴대폰 사업부들 뭐 그리고 일부 다른 쪽들 뭐 이런 쪽들이 좀 안 좋았는데요. 지금 결단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 사업부들 뭐 이런 쪽들은 벌써 좀 제외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뭐 여타 사업부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가볍게 줄이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전장 사업부 쪽은 지금 저 마그나 쪽하고 같이 LG 마그나라는 회사를 같이 설립을 했죠. 자, 이쪽은 저 전기차 시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 시대가 오게 되면 굉장히 커져나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수익성들 나오고 있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휴대폰 사업부 매년 뭐 한 1조, 2조씩 이렇게 까먹던 그 사업부가 완전히 정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좀 증명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한 3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뭐 그냥 잘라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실적들 나오는 거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싸요. 이 LG전자가 지금 저 시가총액이 한 20조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작년에 한 3조 8천억 정도 벌었고 올해 한 4조 7천억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에 비해서는 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도 본다라면 자, 여기 지금 다중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가격 근처죠. 뭐 12만 원 근처 정도입니다. 여기. 자, 뭐 일시적으로 11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빠진 적도 있지만요. 이건 뭐 극히 이례적인 그런 경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과정에서도 이 전저점을 깨질 않았습니다. 전저점을 깨질 않고 그 전에 기록했던 가격대들 뭐 이쪽 수준에서 계속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 참고가 조금 될까 싶어서 지수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이 좀 두드리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요. 자, 이걸 깨려고 막 두드리는데 안 깨지죠. 자, 주가라는 게 빠지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지면 밀어도 악재가 나와도 안 밀리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도 일단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자, LG전자의 경우는 현재 가격대 12만 원대 근처 정도, 11만 원에서 12만 원대 사이가 때려도 더 이상은 안 빠지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정리하신다는 거는 요거는 뭐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시가총액 20조 정도 되는 기업을 매수를 하시고 며칠 만에 아,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이익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실적 부분들 이렇게 고려를 해 본다라면 이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1차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 보면 전에 1월 달에 조금 고점을 찍었던 자리 있죠. 자, 그 자리 지금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는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찍는 구간들 뭐 이런 구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저 애플이나 뭐 다른 쪽에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뭐 일시적으로는 14만 원까지 뭐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고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찍은 자리죠. 뭐 14만 원 정도까지는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치를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요거는 짧은 단기간에 좀 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다라면 이 14만 원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고거 참고하셔서 일단은 1차 목표치 14만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반적으로는 잘 사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단기적으로 LG전자 목표 주가 14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LG전자는 또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투자 의견 동일하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리베라님 한국가스공사 받으렸는데 배당 받았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얘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종목 이거저거 놀라와 있습니다.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 표명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확실히 좀 공부하셔서 대박 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백화점을 사셨대요. 이 종목 봐드리도록 할게요. 9만 100원에 매수했습니다. 10% 정도 비중이고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 지금 약 15% 정도 손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분 차트를 보더라도 9만 원대 초반이면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종목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 더 마음을 비워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것이 바닥일지 앞으로 또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분 같은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지금 이제는 조금 뭐 바닥을 찍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현대백화점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어디 좀 이렇게 가려면 옷이라도 한 벌 새로 사고 새 옷 입고 그렇게 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계절적으로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오죠. 자, 그렇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살이 좀 많이 쪄서 옷이 맞는 게 없어서 좀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작년에 이때 6월달, 5월달에 좀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재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뭐 이 큰 대형주가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 더블 가까이 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현상들, 이때는 리오프닝 관련되는, 이때는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단어를 썼었죠.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이후로 뭐 델타 변이다, 뭐 오미크론 변이다,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쪽이 지금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물론 뭐 과학자들 하시는 얘기들 이런 걸 들어보면 여름 지나서는 더 치명적인 뭐 그런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때 얘기죠.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다 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영업 식당이나 뭐 그런 것들 영업도 다 풀어주는 분위기고, 제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도 그때 65만 명을 찍었었죠. 그런데 뭐 18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날씨하고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하고 어울려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이 10%시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주가는 뭐 거의 좀 바닥권에 근접한 주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74,500원이니까 8만 뭐 한 2,000원이나 그쯤 될 수 있겠네요. 그 평균 단가가. 자, 그렇게 되면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올 여름 지나면 뭐 그런 변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도 가능성을 얘기한 걸 거고요. 자,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또 조금 이렇게 그 전까지는 뭐 우리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하면 그 평단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그거는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뭐 나중에 여름이나 뭐 그때쯤 돼 갖고는 조금 신경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지금 10% 보유한 거 그 정도만큼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일단 뭐 요거 추가 매수하게 되면 매수하신 단가 평균 단가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추가 매수 후에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어려운 시간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요. 비중이 그나마 낮아서 10% 정도 더 사서 평단 낮춰서 원금 회복하면 나오자. 이렇게 또 전략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 진단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요, LG전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 오랜만에 이렇게 백화점주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또 정보를 주고 또 받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은 또 부장 전문가의 시각으로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문가님 연결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얘기들 들으면은 제가 좀 전에 남극곰님 발음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 준호님이 딱 맞춰주셨는데 북극곰은 자주 하는 단어니까 발음이 편한데 남극곰님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좀 남겨주셨고요. 여담으로 이 북극곰 털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색인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전문가님 연결이 되셨어요. 얘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부장 전문가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종목을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희 좀 속도 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내신 분들 위주로 좀 봐드릴 거예요. 달콤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전혀 지금 달콤하지 않은 손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셔서 좀 봐드릴게요. 대원전선입니다. 이 종목을 2,684원에 사셔서요.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주가가 1,000원대 후반이어가지고 이분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역시나 꽤나 오래 들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분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대원전선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 대원 전선. 사실 뭐 그렇게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2,684원의 비중 10% 정도? 네. 사실 뭐 주력주라고도 할 수 없고, 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도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동 종목은 사실은 뭐, 가격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가격대가 보여주는 1,800원대 지금 와 있는데요. 그점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꿀이 달리기도 했지만, 요 자리, 여기 보면 이 자리가 가장 높았던 자리고, 그 다음에 자리는 음봉의 하단 부분 자리 이 자리인데, 이 하단 부분에서 무너지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점제는 1,500원 밑에서, 주로 1,500원이나 1,000원대 밑에서 형성하고 올라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무 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살짝 봤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1969년에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에 88년에 상장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내용으로 보면은 4천억씩 또 4,700억씩 매출을 올리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와야 1%. 작년 2021년도 보면은 EPS로 보면은 100원도 안 되잖아요. 뭐 10원, 30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본다면 지금 주가는 뭐 비싸다 싸다 뭐 이거 뭐 비교할 수준이 없는 거죠. 뭐 BPS가 뭐 부정수표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자산 가치가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비싸야 된다는 그런 공식도 없거니와 동 종목의 수급 주체를 본다면 월봉, 주봉, 일봉 모든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내리막에 와 있는 종목이 수급 주체에서 아무리 큰 메이저급이라 하더라도 지금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개미들만 열심히 붙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종목은 뭐 애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아니고 기관도 별로 재미없는 종목이고 보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은 보니까 개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재무 구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큰 매력은 없다. 그러나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300원 고점 이후에는 지금 내리막이잖아요.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이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 괜찮아요. 무너지면은 좌우 동경에 뭐 바둑으로 치면은 좌우 동경의 급소 자리인데요. 딱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다. 이 보면은 중심선 라인이 공교롭게도 241선을 깨고 내려온 자리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좀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지지받으려고 그럴 거고 반등을 좀 시도해 볼 것 같은데 2,000원부터는 상당히 매물이 많아요. 계속 2,000원, 2,100원 아주 3%에서 5% 정도씩 켜켜이 쌓여있는 그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 물론 뭐 비중이 크지는 않으니까 또 다른 종목이 있을 테니까 이 종목에 너무 좀 한 종목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00원 가려면 121선에서 보다 241선 올려놔야 돼요. 여기 녹색 선 보이는 자리가 241선인데요. 여기 올라가려면 241선이니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지금도 내리막이니까 비중 10%라 그러면 빠져나왔다가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좀 교체할 생각을 좀 갖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올라가도 좋은데 나는 그래도 10%니까 큰 부담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거든 좀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월봉도 음봉이 나오고 있고 주봉도 음봉이죠.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연봉으로 빨간 양봉이 몸통이 좀 크게 나오거나 그죠? 또 월봉으로 들어가 봤을 때 월봉도 음봉이 아닌 월봉이 빨간 양봉이 나오거나 주봉과 일봉 모두가 똑같은 한 방향으로 그죠? 상승의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올랐던 적게 올랐던 바닥이든
천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시세가 만들어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뭐 그런 매력도 안 보이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2,000원에서 2,2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다. 그까지는 매물이 좀 3개월 아니라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중 10%라 그러면 빠져나오는 전략이죠. 혹시나 이제 금액이 좀 적고 나는 이 종목에 큰 부담을 안 느낀다라고 하면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격대가 2,000원에서 지금 1,800원대니까 비싸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뭐 액면가가 500원이잖아요. 유가증권에서 액면가 500원짜리는 액면 5,000원짜리 계산해 보면 18,000원짜리니까 싸구려 종목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는 마시고 예, 이 종목은 액면을 분할해서 유동성을 좀 키워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싸긴 하지만 매력은 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10%니까 2,3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좀 손실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또 다른 추리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비싸더라도 뭐 2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추천 안 합니다만 10,000원 이상에서도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특히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가 수두룩해요. 100억, 200억 영업이익률이 5%대 3% 이상 또는 10% 근처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 종목은 좀 매력은 떨어진다. 반등 시 비중 축소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원전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면은 2,300원대에서는 이렇게 손실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좀 왔다 갔다 주가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웬만하면은 주당 가격이 1,000원짜리 혹은 그 미만의 종목군들, 너무 가뿐한 종목군들보다는 5,000원짜리, 10,000원 그 이상의 종목군으로 대응하는 게 어떤가 이런 팁도 함께 알려주시니까 더 도움이 된 듯 합니다. 달콤님, 이 종목은 조금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에서 비중이 낮잖아요.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마는 삼성전자 사갖고 이렇게 애타고 있습니다. 한마는 삼성전자, 노래 제목도 아니고 한마는 삼성전자.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88,000원 할 때 사가지고 계속 밀려버렸어요. 88,000원이요. 비중 어떻게 되시는데요? 100%예요. 아, 이 종목 하나 들고 계세요? 네, 언제 사셨어요? 한 몇 개월 되죠. 아, 몇 개월.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도 사실은 좀 고점인데 한 작년도 상반기 즈음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이후에 뭐 분할 매수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고 88,000원에 그냥 올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이 물리게 됐냐면은, 네네. 66,000원 할 때 샀었어요, 이 주식을. 네. 그래가지고 89,000원 오길에 팔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 이제 다시 이제 88,0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발목 접혀본 거예요. 아, 원래 다 이렇게 사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수익을 주니까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잡으셨다가 단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쵸? 예, 계속 밀리니까 첫날부터.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 이제 저는 네. 8만 원까지 올라올 희망이 없어요 이게. 시간은 괜찮으세요? 시간 투자는 가능하세요? 이제 저는 5월 달까지만 보고 있어요. 5월까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건을 주시면은 저희가 진단을 좀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끊지 마시고요. 네. 예, 부장 전문가의 진단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정도까지 5월달 이 정도로 시간은 좀 보고 계시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장 전문가님? 네, 이거 한번 보죠. 삼성전자라는 종목 선정은 잘하신 것 같은데 타이밍도 그렇고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매매 타이밍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방송을 혼자 하신 것 같지는 않고 100% 비중이니까 아마 비중도 좀 많이 실었잖아요. 고민하고 안전한 종목 남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묻어둔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가치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건 가치고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상장협회라든가 증권감독원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게 감사가 대한민국 CPA 감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뭐 현금 흐름표라든가 이익임 총액 예산서 이런 거 등등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공시 자료 중에서 이것은 1년 지난 거잖아요. 분기별로 아무리 빨라도 1분기면 3개월씩 지나가는데 상하반기로 보면 6개월 지나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찌끄러기잖아요. 그거 보정수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라는 것이 맹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가치 투자는 삼성전자 같은 거 물려있는 건 엄청나게 물려있어요. 자산운용사고 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8만 원이고 9만 원에 산 친구들은 다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묻어두려고 하진 마시고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여기서 뭐 영업이익률이 18% 나왔습니다. 뭐 사상 최대 시액입니다. 뭐 반도체 쇼티지 나오고 뭐 등등 얘기하지만 제가 스팟 가격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스팟 가격 보면 매일 현물가 빠지지 오르는 적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 전쟁이 나든 미중 갈등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현물가는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정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에 잔뜩 투자해야 된다. 뭐 우리의 동맹을 맺자 등등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지금은 매력은 없다. 딱 집어서 아까 뭐 5월이면 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왜 100%씩 실어요? 주식은 100%씩 때려 실을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앞으로도 그렇고 좀 비중 좀 줄여서 한 종목에 50% 넘어가면 처음에는 내가 주도하다가 50% 넘어가는 순간 질질 끌려들어요. 시장에서 뭐 다우존스가 어떻고 러시아 전쟁이 어떻고 오미크론이 어떻고 이러면 시장에 뉴스 나오는 것마다 매일 밤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비중을 100% 실었으니까 아무리 단타 종목이라도 좀 심했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고요. 회사 내용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 뭐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만큼 돈 잘 버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죠? 반도체 업황은 무난할 것 같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무난한데 단지 주가는 수익은 없어요. 매력은 없습니다.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 상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큰 손도 좋아하는 종목이긴 해요. 여기서 BPS 얼마, PBR 얼마, EPS의 퍼가 얼마, ROE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들어봤는데 매수하고 나서 좀 수익이 났는데 안 챙겼다가 또 빠지면서 자꾸 싣다 보니까 100%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1월부터 9만 원이나 8만 원에 떨어질 때마다 묻어둔다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다 물 먹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좋긴 좋으나 최근에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별로 먹은 게 없다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120주선에 지금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 무너지면 장기 추세 하락입니다. 아무리 뭐 쇼티지 얘기하고 반도체 업황이 좋다 얘기하지만 이 7만 원 구간이 무너지고 지난번에도 아마 살짝 68,700원이나 그죠? 68,300원대 근처 왔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이번에 무너지면 다를 거야? 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추세는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반등하면 비중을 한 20%라도 좀 30%라도 좀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 종목은 5월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죠? 오미크론도 지금 3년 차인데 위드 코로나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시면 안 되는 자리에 지금 잔뜩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물론 반등은 나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등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5월이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뭐 그때 다 반등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길은 내리막길이지 오르는 길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전문가들이나 방송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는 분할로 접근하라 이런 식으로는 얘기는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요 자리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이게 중요한 자리지. 지금도 내리막길인데 뭘 묻어두고 장기 투자하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들어오면 매물이 많은 자리는 72,000원에서 121선 자리 75,000원 구간이니까요. 그때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챙기고 나와야 되겠다면 좀 빠져나왔다가 가시면 됐고, 왜냐면 지금 날짜가 좀 필요한 자금이라는 게 5월이라 그러니까 그 이상 멀리 본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3개월, 6개월 안에 76,000원, 8만원 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도 기관이, 외국인이 공매도 아니면 장중에 들어 올렸다 하는 그런 매매할 뿐이지 매력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69,000원의 라인을 손절가의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지지하면 보유하시되 떨어졌다고 비중을 더 싣거나 돈 빌려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반등은 75,000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길게 보신다면 가져가셔야 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는 거 참조하시고, 저는 비중을 조금 좀 줄여주십사. 반등시마다 20%든 10%든 좀 비중 좀 줄여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유, 시청자님, 이 종목이 좀 어렵게 됐는데요. 네,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요. 한 72,000원, 75,000원 이 정도 오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종목에서 또 만회하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전화진단 해봤습니다. 좀 전에 부장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 투자할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올인이라는 게 참 힘든데 어쩔 때는 과감한 것이 또 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봐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다시 좀 가볼게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서 또 진정주린이님께서는 남일 같지 않네요 해주셨어요. 많이들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유튜브에요. 카키님께서 NX 올려주셨습니다. 아마도 매수가가 어제 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근래 들어서 건자재 쪽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이 종목 2,78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부장 전문가님, NX 이분은 잘 사셨는지, 그리고 어제 근래 들어서 건자재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같이 좀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NX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주방기구 쪽이니까요. 건설 관련해서는 요즘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썩 좋은 기업 내용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삼성전자 했지만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30년씩 막 끌고 가는 분도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잘 아시겠죠? 이 종목은 매출액은 2천억, 3천억씩 올리지만 한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안 나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대선이라는 부분에서 그 정책 테마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지난해에는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조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근데 자본금이 300억인데 자본금에 납입 자본금으로 치면은 적어도 매출액은 한 10배 정도 올려야 5%든 10%든 마진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영업이익 안 난다는 말씀드리고, 바람이 불어서 대선 정책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이 좀 나올 뿐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데, 지금 2,780원에 이 종목도 별로 먹은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매매 타이밍도 안 맞잖아요. 그죠? 비중은 10%고, 근데 10%라도 1,800원, 2,000원에 샀다 그러면 아우 잘했습니다. 주식은 역시 예술적인 부분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매매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목은 NX라는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2,000원이나 여기 1,800원에서 2,000원 요 자리가 매수 신호 들어온 자리거든요. 이 격도가 딱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는 최고로 돈 잘 버는 회사, 이 종목은 돈은 못 벌지만은 이슈에 주가가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회사니까 일단 이런 종목은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아까 그 종목은 펀더멘탈을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NX라는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2,780원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기술이 좀 떨어지더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매물이 많았던 자리에 이 3,000원과 3,200원짜리에는 상당히 대량 매물도 있고 이슈에 아주 반응도 빨랐던 종목이니까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뭐 기업이 재무제표가 좋고 돈 많이 벌어서 수익이 나서 수익을 많이 챙겨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부진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면서 시세를 차익을 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3,000원과 3,200원 정도 오거든. 그때 수익 내고 나옵니다. 이 종목은 손실 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꽉 보유하고 있다가 3,000원부터 3,200 구간에 오거든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리고 지금은 강력 보유하면서 반등 시 3,000원 구간에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참고로 어제 서서 권좌해주들 이렇게 음봉이나 혹은 윗꼬리 잡으신 분들도 비슷한 전략 쓰면 될까요? 네, 음봉과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의 이격도가 딱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3,000원과 2,700원 구간이 매물 공백 구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서 걸려있는 이슈가 딱 맞닥뜨린 자리잖아요. 이건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NX입니다. 어제 사셨는데 내가 잘 샀나 이렇게 좀 조바심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강력 보유입니다. 수익을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3,000원에서 3,200원 사이에서 빠져나오자 기술적인 관점으로 수급하고 이슈가 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카키님 참고하셔서요.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종목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 못 봐드린 분들 제가 내일까지 이 시간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많이 올려주시면은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영님께서 요즘 부부들 NX 안 사요 해주셨는데 또 이런 대규모의 수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네요. 이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정보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두런두런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벌써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좀 더 집중해 보시고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